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557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557편은 녹한다의 ESP32 7편이에요. ESP32 7편. 지금 ESP32 가지고 다양한 예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이게 영상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과거에 녹한다가 ESP8266이라는 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예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보드는 ESP32라는 보드예요. 얘가 소나타라면 얘는 그랜저예요. 얘가 소나타면 얘는 그랜저인데, ESP8266하고 32하고 뭔가 사뭇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ESP8266 예제를 ESP32 예제로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인지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 시커먼 조그만한 보드 ESP32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이쪽에 LCD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LI9341이라는 LCD 모듈, 그리고 이쪽에 SD카드 리더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SD카드는 꼽혀져 있습니다. 그럼 얘네 둘 가지고 뭔가를 쓸 건데요. 그 뭐 할 건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오늘의 주요 주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죠. 이 ESP32 보드 가지고 웹서버를 구동시키는 예제는 제가 이미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 웹서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가 웹서버가 됐던 거죠. 근데 오늘은 얘가 웹서버가 아니라, 웹서버는 별도로 있고 얘는 오늘 클라이언트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웹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접속을 하는 자입니다.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 서버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서버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상청 서버에 접속을 해볼 겁니다. 기상청 서버. 그리고 네이버에서 공공데이터 포털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이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오픈 API 서비스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네. 오픈 API 서비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볼 건데요. ESP32가 클라이언트가 되면 얘네들은 다 서버인데 웹서버예요. 웹서버. 오픈 API RESTful 웹서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얘네들 두 개의 서버는 HTTP 프로토콜로 동작을 하는 애고, 얘가 웹 클라이언트가 돼가지고 여기랑 여기에 리퀘스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가 가진 정보를 나에게 내놓으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서버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기상청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뭐겠습니까? 날씨, 오늘, 내일, 모레 날씨가 뭐냐 물어보면 얘가 뒤적뒤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뒤적뒤적 해가지고 응답으로 보내준다. 그럼 지금 오픈 API 대상으로 할 만한 거는, 제가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오픈 API를 예전에 ESP8266에서 했던 거를 구동시키려고 봤더니, 이제 코로나가 종료가 되어서 그런지 서비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불가능하겠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해주는 전국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를 요청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가 받아들이겠는지, 일단 1차적으로는 그까지 할 거고, 그리고 스텝 2는 그 정보를 여기다가 LCD에다가 출력을 할 겁니다. 기상청에서 얻어낸 날씨 정보를 LCD에다가 출력을 할 건데요. 녹한다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예제 중에 좀 신기한 예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SD 카드 있죠? 요 안에 한글 폰트가 들어 있습니다. 좀 이상한 방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한글 폰트를 SD 카드에 담아 가지고 ESP32에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기상청에서 받은 날씨 정보를 LCD 화면에 SD 카드에 있는 한글 폰트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출력을 할 겁니다. 대신에 온전한 방식은 아니에요. 속도가 좀 느립니다. 속도가 느림. 그래도 오늘의 목표는 기상청에서나 아니면 미세먼지 농도 API 서비스를 가지고 온 거를 LCD 화면에 한글로 출력을 해본다. 그게 오늘의 1차적인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텝 2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요 ILI9341이라는 이 LCD 모듈은 제가 전반부에 한번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 해보자 했는데 작동이 잘 안 됐었던 거를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작동시키는 방법을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작동이 잘 되고 왜 작동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히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뭔지는 얘를 나중에 연결하게 됐을 때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3는 HTTP 서버 자체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C# 윈폼으로 서버를 구현한 예제가 있어요. 정확히는 HTTP 리스너라고 부릅니다. C샵에서는 HTTP 리스너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한 서버를 우리가 직접 컴퓨터에다가 뿅 하고 띄워두고 얘 가지고 접속을 해가지고 양방향 통신을 HTTP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 녹한다가 싹 다 만들어놨던 거고 전반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만 확인을 해보고 미리 이미 만들어진 예제를 ESP32 예제로 교체하는 작업만 오늘 하면서 그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하나하나 직접 오늘 이 과정을 다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ESP32에 갖다 붙일 수 있을지 그것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와주셨고 환영합니다.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이바로 와주셨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고 KW 채님 반갑습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참고 자료를 여기 쫙 펼쳐놨는데요. 요 윗부분은 참고 자료까지는 계속 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계속 달고 다닐 거고 6번부터 기상청의 날씨 정보 RSS 가져오기 이 녹한다의 아두이노 175편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제 블로그 이거는 제 블로그 주소고요. 블로그 주소에 딱 들어가 보시면 LCD 화면에 요런 느낌으로 딱 출력하는 게 저번 이 175편의 최종 목표였고 요거는 ESP8266 버전으로 구현이 됐던 겁니다. 아래쪽으로 좀 쭉 내려보시면 ESP8266 보드하고 LCD 보드하고 뭐 요런 SD 카드들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다 그죠? 문제는 이거를 ESP32에서 어떻게 구동시키느냐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되겠는지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구글에 가셔가지고 기상청 RSS라고 검색을 딱 합니다. 기상청 RSS라고 딱 검색을 하시면 요 페이지를 우리가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링크를 눌러보시면 그러면 요거는 기상청 웹페이지에 제가 접속을 한 것이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뭐 여기 뭐 일단 선택이 되어 있다 그죠? 강원도, 강릉시, 강남동. 그런 다음에 RSS라는 버튼을 뿅 누르면 여기 뭔가 이렇게 쭉 출력이 되죠? 이게 뭐냐? 기상청이 제 웹 브라우저 쪽으로 정보를 응답으로 보내준 거예요. 제가 웹 브라우저에다가 요 명령을 때렸더니 제 웹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잖아요. 요 클라이언트가 요런 URL을 가지고 서버에다가 접속을 요청을 했더니 서버가 그 해당 지역에 대한 날씨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제공해주는 데이터 파일이 XML입니다. XML 형식으로 서버가 날씨 정보를 리스폰스 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웹 브라우저가 했던 그 행위를 IoT 보드가 똑같이 모방을 하게 되면 이 오픈 API 서비스에 우리가 한 발짝 접근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광용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보내주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 여기 요 예제에서 제일 첫 번째 아무것도 연결할 필요 없는 요 예제를 딱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물 좀 먹고 하도록 하죠. 김성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이거 제가 주석도 다 달아놨지만 일단 이 부분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ESP8266용 라이브러리고요. 이거는 ESP8266이고 ESP32는 여기 ESP8266을 떼면 됩니다. wifi.h 이게 ESP32의 와이파이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인터넷 공유기가 접속을 시켜줘야 되니까 내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가 여기 딱 들어가면 되겠죠. 마치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템플릿을 우리가 활용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때 호스트 주소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호스트 주소 여기 입력된 게 뭐냐? 기상청 주소입니다. 서버의 그 메인 주소 여기 가보시면 아까 전에 RSS 딱 눌렀을 때 요 주소 여기도 있었구나. 자, 요게 바로 호스트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www.kma.go.kr geo 뭡니까? government 우리 하여간 자, 이 기상청 주소고 포트 번호는 80번입니다. 80번. 자, 그리고 셋업 아두이노 딱 처음 부팅하는 지점에 들어간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터넷 공유기가 접속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이대로 두면 ESP32가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한다. 자, 여기가 접속이 끝나는 지점이죠. 접속 완료.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셋업 안에서 모든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인터넷 공유기가 접속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기상청 서버하고 커넥트가 됩니다. TCP 연결을 하는 거죠. 우리 요거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HTTP에는 프로토콜에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요거만 머릿속에 잘 떠올리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번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이때 접속되는 거는 TCP 접속입니다. TCP. 2번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완료된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나 어떤 지역의 날씨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겠죠. 그리고 3번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얘가 정상적으로 리퀘스트를 보냈다면 리스폰스를 보내줍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네가 요구한 그 지역의 날씨는 이러이러하다. XML로 보내줍니다. 4번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접속이 끊어집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끊어줘도 되고 서버 쪽에서도 끊어줘도 됩니다. 근데 서버는 이미 그 API 서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볼일 다 보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를 자동으로 쫓아냅니다. 자,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집에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4번 항목은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서버에서 알아서 디스커넥트 해줄 거니까 1번부터 3번까지만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규칙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지금 4가지 단계 중에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한다. 접속에 성공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리퀘스트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때 리퀘스트라는 게 뭐냐면 호스트 주소를 제외한 요 슬러시 뒤에 부분 요게 리퀘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 참고 자료에다가 메모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알 지식. 기상청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낼 때 리퀘스트를 전송할 때 호스트 주소와 리퀘스트는 아래와 같다. 리퀘스트가 URL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URL을 전송할 때 자, 호스트 주소 요거 이제 아두이노 변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리퀘스트 요거 됐죠? 그럼 지금 여기 봤을 때 요 뭔가 임의의 값이 들어있다 그죠? 그럼 존 아이디 뭐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미리 기상청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아이디 값일 겁니다. 요 존 아이디가 다르다 그죠? 제가 어느 지역으로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지역의 날씨 정보를 요구하는 리퀘스트일 것이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프린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 프린트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라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 부분에서 클라이언트가
ESP32가 기상청 서버로 리퀘스트를 전송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HTTP 프로토콜이에요. 요 URL 우리가 만든 리퀘스트를 요 안에다가 낀 거 가지고 전송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만들어진 코드에 딱 요 URL이라고 만들어진 저 변수에 기상청의 존 아이디가 포함된 URL 부분을 요 안에다가 낀구면 양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HTTP라는 양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문자열로 전송을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 기다립니다. 우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끼리 인터넷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2번 ESP32가 기상청 서버로 리퀘스트를 했다고 해서 즉시 리스폰스가 오는 것은 아니다. 서버에 따라서 약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ESP32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말을 제가 적은 이유는 뭐냐면 아두이노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무조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블로킹 처리를 안 해주게 되면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다라고 해봐요. 자, 1번 ESP32가 기상청 서버에 리퀘스트를 전송했다. 요거를 제가 코딩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ESP32가 리스폰스를 받는다라는 코드가 여기 구현이 돼야 될 건데요. 리퀘스트를 전송을 했다라고 해서 얘가 리스폰스를 바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는 코드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나는 받는 코드를 썼는데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지연이 걸려가지고 아직 안 보내줬다면 못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기상청 서버가 데이터를 보낼 때까지 대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블로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아두이노 코드를 저기다가 딱 붙잡아둬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while 루프를 걸어놨습니다. 여기 while 1이라고 된 것은 무한 루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브레이크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아두이노 코드는 저기 딱 잡혀 있는 겁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available 여기 조건이 탈출하는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전송했을 때 저 루프를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탈출 조건. 그 두 번째 탈출 조건은 클라이언트가 ESP32가 대기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0초가 지났을 때 10초 동안 지났는데 아무래도 응답이 안 왔다면 서버가 마탱이가 간 게 확실하겠다, 그죠? 요 시간은 절대적이진 않지만 10초 정도 동안 응답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실패했다라고 간주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스타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럼 요 조건문이 탈출됐다는 것은 명백하게 응답이 왔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는 응답을 처리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본 예시에서는 아마 응답된 데이터의 그 형식이 XML이기 때문에 XML 데이터를 다다다다다다다다 풀어가지고 요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걸로 제가 아마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ESP32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1차적으로 잘 작동되는지 확인이 되면 오늘 ESP32 예제로 하나씩 저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SS님 반갑습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SSS님께서 상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해피한 소식이 있군요. 박수!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음님께서도 뭔가 저 1이라는 숫자가 붙은 거 보니까 노칸다의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언제 가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자 ESP32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 지점에서
일단 제가 의혹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ESP8266하고 3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기서 ESP32는 와치독에 걸릴 수도 있겠다. 와치독에 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 하나 적어두도록 하죠. 여기다가 예일드 어떻게 쓰더라? 예일드 요거 일단 주석은 해두는데 ESP32가 와치독 에러에 걸리면 주석 해제할 것. 그러니까 얘가 타임아웃이 10초가 걸려 있는데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낸 지점부터 얘가 서버가 응답을 안 한다라고 판정할 때까지 10초가 걸릴 건데요. 그 10초 동안 이 와일 루프가 빙글빙글 여기서 돌 거잖아요. 그러면 ESP32가 내부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가 의미 없는 와일 루프가 계속 무한 루프가 돌고 있으면 ESP32 보드를 강제로 재부팅 시켜버립니다. 독특하죠, 그죠? 근데 얘가 와일 루프를 도는데 요 예일드라는 코드가 들어가게 되면 그 개가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일단 인정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기상청 서버는 항상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코드는 뭐 있으나 없으나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일단 이 기본 코드에는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ESP32는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우리 좀 놀고 있죠. 역시 오래 걸리는구만. 혹시 여기 채팅방에 계신 분 중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에 학생이 있나요? 학생 있으면 제가 아주 예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다면 소심하게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주면 제가 아주 예뻐해 주도록 하죠. 한 번씩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들어왔다고만 해가지고 근데 뭐 지금 학교에 시험 기간이거든요. 아마 오늘 내일 모레 해가지고 중간고사 기간이라 가지고 설마 이거를 보고 있겠습니까? 그죠?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죠. 자, 이제 코드가 다 들어갔고 시리얼 모니터를 쫙 열어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시리얼 모니터를 켠 시점보다 이미 ESP32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자, 요때 방황하지 마시고 여기 ESP32의 리부트 버튼 있죠? 얘를 뿅 누르면 작동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예제는 무슨 얘기겠는가? 여기가 어느 지역이지? 존 아이디가 1159068 뭐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지역에 이 아마 기상청 날씨 정보가 예보잖아요, 그죠? 예보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3시간 뒤에 3시간 단위로 예보가 나와요.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3시간 단위로 예보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3시간 뒤에 예보가 여기 출력되도록 아마 그렇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럼 지금 오후 8시 39분에서 9시가 가장 가깝지 않나 싶은데 하여간 24시인 걸로 나왔네요. 자정이다, 그죠? 자정의 온도는 9도고 날씨는 클리어, 맑음이고 강수 확률은 0, 비가 안 온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풍속은 0.7 단위는 미터 퍼 세크, 풍향은 S, 사우스, 남쪽이겠죠, 그죠? 그리고 습도는 75% 이런 식으로 요거는 어떤 정보냐면 기상청에서 날라온 요 XML에서 요거네요, 그죠? 요 데이터가 지금 제가
그 ESP32에 나오는 데이터하고 같은 거죠. 24시, 온도, 템프 9도, 날씨 맑음, 클리어, 여기 있죠, 그죠? 클리어, 강수 확률, 팝입니다. 팝, POP, 0, 풍속, WS 여기 있네요. 아닌데, 이거는, 얘는 어디서 튀어나온 애지? 아마 이거하고 저 지역이 다른 지역이구나. 자, 아무튼 요런 식으로 여기 LEH 습도입니다. LEH 습도 얘는 70%고 얘는 75%고 요런 식으로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 한 건의 XML 데이터를 파싱 해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하는 예제였다. 그래서 요거를 잘 작동되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 여기가 175편이니 노칸다의 아두이노 175편에 나오는 기상청 RSS 예제 중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예제를 ESP32 버전으로 구현하시오. 1번이었습니다. 작동 잘 되는 거 이제 봤다, 그죠?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일 황당한 질문이 똑같이 했는데 안 돼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뭐를 똑같이 안 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라이브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작동이 되는 거를. 그리고 작동되는 코드를 저는 항상 저장을 합니다. 557-1번 ESP32로 기상청에 날씨 요청하기. 자, 그러면 이제 요청된 날씨를 LCD 화면에 출력하는 예제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요 ESP32에다가 LCD 모듈하고 요 SD 카드를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 다음 지금 할 것은 뭐냐면 너무 좀 마음이 좀 급했다.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제가 또 만들어 놓은 예제 중에 아두이노 170편입니다. ILI 9341에 한글과 특수 문자를 출력하는 예제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잘 보시면 ESP8266 보드에 LCD가 하고 SD 카드 모듈을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형식인데요. 얘는 ESP32 보드잖아요. 그럼 얘 여기다가 이거를 요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날씨 RSS 정보를 한글로 여기 출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얘네 둘 다 얘도 보드하고 SPI 통신을 합니다. 얘도 보드하고 SPI 통신을 해요. 그리고 SPI 통신이라는 것은 딱 보드 뒷면을 보시면 반드시 4개의 핀이 나옵니다. SCK, MOSI, MISO, CS. 이거 외에 추가로 더 있기는 한데 둘 다 공통사항이 요겁니다. SCK, MOSI, MISO 요 세 개는 공통핀이에요. 공통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두 개 다 ESP32에 똑같은 핀에 연결을 하고 요 핀은 ESP32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제가 계속 참고 자료에 여기 달고 다니고 있죠. ESP32의 SPI 핀 요 세 개입니다. SCK가 18번 핀, MOSI가 23번, MISO가 19번 핀.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두 개 다 요 세 개의 핀은 ESP8266에 똑같은 핀에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CS라고 된 요 핀을 가지고 ESP32가 LCD냐 SD 카드냐를 구분을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자, 이 LCD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얘가 좀 독특해요. 얘를 먼저 연결해가지고 SD 카드 연결하기 전에 요 녀석의 그래픽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그래픽 테스트 예제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그때 그 당시에 실패를 했었거든요. 자, 요 뒷면에 요 핀을 제가 여기 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개를 연결해줘야 됩니다. 많다, 그죠? 여기가 VCC, GND,
CS 리셋 DC 이 다 뭐하는 핀인지는 저도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MOSI SCK LED MISO MOSI 뭐 이런 거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VCC는 일단 LCD 요 녀석에 들어가는 입력 전압이니까 요 ESP32에 5V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V는 요 제일 위에 VIN이라고 된 여기가 5V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그리고 저 아래쪽에 있는 LED 보이죠? 요거 백라이트입니다. 요거 두 개 묶어서 VIN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5V 공급. GND는 마이너스니까 GND라고 된데 아무데나 연결해 주시면 되고 CSP는 5번에다 연결할 겁니다. 5번 핀. 리셋 핀은 일단 15번 핀에 연결할 거예요. 요 15번이 그 다음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DC 핀은 2번에 연결할 거예요. MOSI는 지정돼 있습니다. 23번. SCK도 지정돼 있습니다. 18번. LED 백라이트 이미 들어갔고 MISO 지정돼 있습니다. 19번. 그러면 연결해야 될 거 쭉 다 나왔죠? 요대로 연결하시고 문제는 이거예요. 자, MOSI, SCK, MISO 요 세 개 핀은 자리가 이미 지정돼 있고 변경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CS랑 리셋이랑 DC 이거는 내가 선택적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리셋이라고 된 요 핀은 조금 있다가 요 LCD 코드를 보시면 리셋 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DC 핀하고 CS 핀은 어디에 연결했냐고 소프트웨어에 코드에 적게끔 돼 있어요. 나 이거 5번 핀에 연결했고 이거 2번 핀에 연결했다. 근데 리셋 핀은 어디에 연결했다라고 적는 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면 리셋 핀을 15번에 연결하면 얘가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15번 핀을 제외한 다른 데 연결하면 작동이 안 돼요. 코드에 얘가 15번에 연결돼 있다는 것은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15번에 연결하면 되고 다른 데 연결하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현상을 제가 꽂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한번 그 신기한 현상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짜증나는 경우죠. 왜 안 되는지 모르는, 왜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안 되는지도 모르겠는 이상한 상황. 아이 왜 이렇게 저 빵판에 안 들어가지? 자, 이너피스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또 백라이트도 들어가야 되니까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핀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번째 핀 백라이트 5V 잡아 넣어주시고 그 다음 그라운드 핀 GND 딱 꽂아주시고 그 다음 CS 5번 핀 D5라고 된 데다가 뿅 꽂아주시면 되고 리셋 핀은 15번 그 다음이 DC는 2번 그 다음 MOSI 23번 SCK 아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빵판에 점퍼 케이블이 안 들어갑니다. 됐다. 이너피스 이너피스 뭐였죠? 18번 요즘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좀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이너피스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19번
자, 그리고 이 사용하는 이 점퍼 케이블이 접촉이 불량하면 또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반드시 작동되는 거를 제가 이미 확인을 했거든요. 이미 이제 되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그 당시에 LCD 테스트 할 적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3번 ESP32에 ILI 9342를 연결하고 에이다 프로, 요 제일 유명한 거죠, 그죠? 에이다 프로의 GFX하고 ILI 9341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 상태로 딱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내 컴퓨터에 문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즈 안에 딱 들어갔는데 에이다 프로 ILI 9341하고 에이다 프로 GFX 라이브러리 요 두 개가 여기 딱 지금 녹한다처럼 두 개가 있으면 되는데 요거 두 개 다 여기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검색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딱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소두뱅이님 반갑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GFX 자, 여기 있죠? 에이다 프로 GFX 요거 설치하시고 그것만 설치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ILI 9341 ILI 여기 있다, 그죠? 요 두 개를 설치를 빡 하시고 파일 예제 에이다 프룻 ILI 9341의 그래픽 테스트라는 요 예제가 요거를 구동을 했을 때 화면에 떠야 되는데요. 문제는 요게 지금 우리가 연결한 것에 맞게끔 수정을 해줘야 돼요. 요런 쓸데없는 주석은 다 빼겠습니다. 자, DC 핀 어디에 연결했느냐? 저 DC 지금 2번에 연결했고 CS 핀 5번에 연결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잘 보시면 리셋 핀은 어디 연결했냐라는 게 지금 여기 안 들어갔다, 그죠? 근데 여기 두 가지 형식의 생성자가 있어요. 클래스 생성자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하드웨어 SPI고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 SPI 방식입니다. 기본 예제가 하드웨어 SPI를 쓰도록 돼 있고 하드웨어 SPI를 써야 고속으로 LCD 화면이 출력이 되고 밑에 있는 거는 해봐야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없다라고 치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쓰게 될 건데 리셋 핀에 대한 언급이 그 코드 그 어디에도 없어요. 없어요. 일단 그런데 요거 보레이트를 115,200으로 바꾸고 요 코드를 제가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자, ESP32에 ILI 9342를 연결하고 그래픽 테스트 예제를 구동시키시오.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요거는 요 별도로 적어야 되겠다. 관련 라이브러리. 참고 자료 잘 만든다, 그죠? 혹시 날라갈 수 있으니까 저장하면서 해야 되겠다. 자, 프로그램이 열심히 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다 구워진 다음에 바로 그래픽 테스트가 돌아가니까 얘가 화면이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코드가 되게 빨리 구워지네. 엄청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된다, 그죠? 지금 요
그 ILI 9341에 그래픽 테스트 예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거 ESP8266에서 하면 얘보다 한 5배 정도 느리게 출력이 돼요. 근데 ESP32는 아무래도 ESP8266보다는 성능이 좋으니까 잘 나온다, 그죠? 그럼 여기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맞죠? 다다다다다 여러 가지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잡고 있는 거 요게 15번 핀 리셋 핀이에요. 얘를 코드에 아무것도 안 적어놨잖아요, 그죠? 뽑으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디지털 핀에 한번 꽂아 볼게요. 어차피 15번 핀에 연결됐다는 거는 제가 적어놓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디지털 핀에 이렇게 임의로 꽂아두고 리셋을 누르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얘를 다시 뽑아다가 원래 있던 15번 핀에다가 다시 꽂겠습니다. 그리고 리셋을 누를게요. 나오죠? 왜 나오느냐?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ILI 몇이었냐? 9341을 ESP32에 연결할 때는 리셋 핀을 15번에 연결하고 쓰는 것이다. 그냥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방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나오잖아요? 뽑으면 일단 안 나와요. 그럼 15번 핀을 소프트웨어에 내가 적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 다른데 연결해도 그거는 상관없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다른데 아무데나 연결하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오로지 15번에 연결했을 때만 이렇게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죠? 제가 여기 적어 놓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는 분은 녹한다에게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상당히 지금 찝찝하면서 짜증이 납니다. 자, 깨알 지식 3번 ILI 9341의 리셋 핀은 ESP32 보드의 15번 핀에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일단 왜 그런지는 모르는 상태. 알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 좀 추가를 해서 달아놓도록 하죠. 그럼 예제가 만들어졌다, 그죠? 작동이 잘 되냐 안 되냐 확인하는 그런 아주 좋은 예제입니다. 내가 이 코드를 넣고 녹한다고 똑같이 연결을 했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 그러면 잘못 연결했든지 모듈이 고장났든지 뭐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라이브러리를 잘못 설치했든지. 자,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여기다가 SD 카드 연결할 거예요. SD 카드. 화면이 왜 이렇게 뿌옇지? 자, 얘는 지금 딱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쓸 건데요. 딱 꽂으면 방향이 이렇게 꽂으면 좀 헷갈리네요. 둘, 넷, 여섯, 8개의 핀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러니까 요거 SD 카드 안에 컴퓨터에다가 뭔 파일을 넣어가지고 여기 꽂아서 요 ESP32에 연결하면 요 안에 있는 파일을 ESP32가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는 지금 이거 거꾸로 이렇게 꽂을 거거든요. 이거 거꾸로 했다고 치고 여기다가 적을게요. 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밑에가 위에가 되니까 여기가 GND, 여기가 MISO, SCK, MOSI, CS, 그 다음 여기는 5V, 여기는 3.3V, 여기는 GND. 이거는 전원 핀인데요. 5V나 3.3V나 택 1입니다. 그리고 GND는 둘 중에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요거 말고 3.3V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원래 SPI 통신은 3.3V 베이스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연결 안 하는 핀이 되겠죠, 그죠? 3.3V 요 ESP866의 아래쪽에 제일 왼쪽 핀입니다. 3V3이라고 된 핀 꽂아주면 되겠고,
그리고 GND는 그 바로 옆에 있는 GND 핀에다 연결하면 되고, 요놈 세 개는 자리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SCK가 18번, 요 얘 LCD 꼽혀 있는 거랑 별개로 똑같은 데다가 그냥 꽂으면 되는 겁니다. MOSI는 23번, MISO는 19번. 그리고 요 CS 가지고 LCD냐 SD 카드냐를 구분하는데, 얘도 5번에 꽂으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럼 구분이 안 되니까 그 옆에 비어 있는 4번 핀에다 연결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딱 빵판에 꽂아가지고 점퍼 케이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없고 그 밑에 미소핀 19번. 자, 처음에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병렬로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CK 18번, MOSI 23번. 자, 지금 똑같은 거 3개가 이렇게 동시에 따닥 연결됐습니다. CS는 얘는 단독이죠. 4번. 그 다음 3V3 한 칸 건너뛰고 3V3 연결. 그 다음 GND 연결. 자, 연결 다 끝났네요. 그럼 이거는 무슨 예제를 구동하기 위한 연결 방법이냐? 자, 요거 한번 해보죠. ILI 9341에 한글을 출력하는 예제.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지금 요 예제로 요 링크로 가셔가지고요. 자, 지금 할 것은 3번 ESP32에 ILI 9341과 SD 카드 리더를 연결하고 한글 출력하는 예시를 구동하시오. SD 카드 라이브러리는 내장 라이브러리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여기다 참고 자료에 4번 그 ILI 9341의 한글을 출력하기 위한 한글 폰트를 SD 카드 리더의 아래 링크에 있는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업로드함. 요거 여기 가시면 요거는 9버전이고 위에 있는 거 2개는 9버전이고 아래쪽에 있는 거 2개가 10버전입니다. 16이라고 된 거하고 24라고 된 것은 글자 크기의 차이예요. 가로 사이즈가 16이냐 세로인가? 너무 옛날에 만들어 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간 16은 글자가 조금 작은 거고 24는 글자가 큰 겁니다. 그러면 요 2개를 각각 압축을 풀어가지고 SD카드의 루트 디렉토리에 바로 잡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게 딱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요거는 ESP8266 연결 방법이고 요거를 그대로 방금 ESP32에 연결을 했고요. 여기 요 예제를 한번 구동시켜 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이 예제를 내 거에 맞게끔 수정을 해가지고 딱 해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요 라이브러리는 다 세팅돼 있고 sd.h는 내장 라이브러리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LCD의 DC핀 2번이고 CS핀 5번이고 요거는 그냥 상수고 그대로 두면 되겠고, 요거 아까 했던 그 부분이죠, 그죠?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겠고, 쭉쭉쭉쭉쭉 하다가 여기 보시면 SD 비긴이라고 된 거 보이는데요.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SD 카드 리더가 연결된 핀 번호. 요것도 그냥 전역 변수로 빼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SDCS라고 할까요? SDCS 4번에 연결해놨고 SDCS를 여기다가 입력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여기 출력하는 이 한글을 LCD 화면에 이게 딱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이 예제가 돌아간다면, 대신 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학습적인 차원에서
목표는 이겁니다. LCD에다가 한글을 출력을 하겠다. 그런데 단시간 안에 빠르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제대로 하려면 ESP32에 한글 폰트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ESP32 내부 메모리에서 한글 폰트를 끄집어내 가지고 LCD 화면에 출력을 해야 빠르게 다다다다닥 출력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글 폰트 하나하나 SD 카드에 검색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술사님 반갑습니다. 그럼 이 예제를 한번 잡아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뭐 다 만들어졌으니 자, 그리고 업로드가 다 될 때쯤, 자, 지금은 그래픽 테스트 예제가 돌아가고 있다, 그죠? 여기 뭔가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이거 지금 이대로 돌리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메모를 좀 해두죠. 맞다. 갑자기 생각이 났다. ESP8266에서 작동시키던 그 한글 LCD에 한글을 출력하던 예제와 ESP32는 약간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ESP32의 SD 카드 내장 라이브러리가 ESP8266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요거 일단 아마 이거 정상 작동 안 할 겁니다. 정상 작동 안 하는 거를 먼저 보고 어떻게 우리가 수정을 하면 쓸 수 있겠는지. ESP8266 예제는 제가 한글로 출력하는 거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를 고쳐다가 ESP32 걸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를 어떻게 고치면 그게 되겠는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SD 카드 시작 실패. 요거 뜨면 일단 안 되거든요. SD 카드 모듈이 인식이 안 됐다는 거니까. 자, 선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가지고 다시. 됐다. 요 노 파일이라고 되는 거 보이죠? 요거는 지금 한글 폰트를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이니까요. 자, 요거 어디 수정하면 되는지 제가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만든 함수가 아래쪽에 줄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디지? 여기네. 드로우 한글이라고 된 함수에 잘 보시면 SD 카드에서 어떤 파일 경로로 파일을 불러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ESP8266은 이렇게 해두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로드가 됩니다. 근데 ESP32는 요 루트 경로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ESP8266의 SD 라이브러리는 아래처럼 해도 허용됨. 근데 ESP32는 아래와 같이 입력해야 파일 로드가 가능했음. 그래서 여기 앞에 슬러시, 우리 윈도우의 디렉토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슬러시 기호 있잖아요. 그게 포함이 되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기우님인가요? ESP01은 다른데 연결해다가 쓰는 거니까 조금 쓰시기가 안 좋을 것 같고요. ESP8266은 작습니다. 크기가 작고 대신에 핀 개수가 작고, ESP32는 ESP8266보다는 좀 더 크고 성능이 좋은데, 그러니까 크다라는 단점밖에 없어요. 내가 금액이 허락이 되고 크기가 상관없다면 ESP32가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크기가 작아야 되고 뭐 그런 상황, 핀 개수가 많이 필요 없고 크기가 작아도 상관없다면 ESP8266으로 가고, 핀 다리 개수가 많아야 되면서 성능이 좋아야 된다면 ESP32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 뭐가 좀 쫄랑쫄랑쫄랑 튀어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빠르게 된다고는 전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출력되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하나하나 한글 폰트 찾아가지고, 자, 다 출력될 때까지 제가 들고 있어 볼게요. 아이고, 손 아프다. 자, 요 이제 예시 데이터죠. (170-1번) 예제. 지금 또 뭔가 요 또 아래쪽에 있는 게 또 구동이 안 되는구나. 자, 일단 한글 출력하는 거는 완료됐다, 그죠? 지금 뭔가 제가 더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온 거는 똑같은 이유일 겁니다.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드로우 한글 2라는 함수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 놨던 거라 기억이 안 난다. 셋 한글 이걸 찾아야 되구나. 셋 한글. 여기 있다, 그죠? SD 오픈이라고 된 거 앞에 요거 슬러시 딱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그냥 요 정도 거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다 되면 초점 맞추고.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를 혹시나 2번 한다면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니까요.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한글 출력하는 게 됐으니까 기상청에서 받아온 날씨 정보를 여기다가 한글로 따다다다 출력하면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날씨라는 건 어차피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3시간 간격으로 한 번 출력하는 거라면 한글이 느리게 출력되든 빠르게 출력되든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간 저의 관심사는 한글이 출력이 된다는 게 관심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지금 꼬물꼬물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은근히 무겁네. 자, 지금 노란색으로 출력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영어와 한글이 섞여서 출력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계산한다고 시겁했거든요. 자,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온도와 습도 값이 출력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눈치채셨나 모르겠지만 녹한다에 칸자 출력되는데 오래 걸리죠, 그죠? 가나다 순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키읔은 좀 느립니다. 키읔하고 히읗 부분은 5초 있다가 됐네요. 자, 한글이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출력될 수도 있다. 됐죠? 지금 얘는 되게 빨리 출력이 되죠? 얘는 메모리에서 이미 로드를 해서 ESP32에 저장을 해두고 폰트를 만드는 상태에서 바로 출력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코드 안에다가 담아 놓았던 거예요. 한글을 빠르게 출력을 하려면 시작하자마자 SD카드에 그 파일을 로드를 해가지고 딱 메모리에다가 기억을 시켜두는 겁니다. 어떻게 쓰는지는 이 회차를 만들었던 과거의 녹한다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제 요 예제가 완성이 됐네요. 자, 방금 보신 예제가 3번 예제입니다. ESP32에 ILI 9342를 연결하고 한글 출력하기.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럼 요 예제를 최종적으로
어이구 잠시만요. 자, 날씨 정보를 요렇게 출력하는 예제 저 아래쪽에 175-4번 예제 이겁니다. 175-4번 예제. 아, 이거 아닌가? 아, 제일 마지막 거네. 제일 마지막 거. 요거 175-5번 예제. 요거를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고쳐야 될 포인트는 이미 다 보여드렸죠? 딱 카피하신 다음에 자, 인터넷 공유기 연결해야 되니까 아이디 비밀번호 들어가고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니까 버튼을 눌러가지고 리플래시 시키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빼겠습니다. 버튼 안 눌러도 그냥 되는 걸로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그리고 DC핀 2번, CS핀 5번, 그리고 아까 추가됐던 거 SD카드의 CS핀 4번이고 요게 셋업에 가보시면 SD 비긴 안에 요게 교체가 되면 됐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글 출력하던 함수에 슬러시가 2개가 들어가야 됐었다. 드로우 한글이라고 된 부분에 요 포인트에 슬러시 그리고 저 하단에 요거는 실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 셋 한글이라고 된 부분에 요거는 이제 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요렇게 해놔야 작동이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어 놔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그죠? 그럼 지금 이제 메인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getWeather라는 함수 안에다가 한 번에 기상청에서 리퀘스트 한 거를 출력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뒀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보시면 버튼을 누르면 getWeather라는 함수 호출한다라는 부분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getWeather가 이미 셋업 안에 들어있다 그죠? 셋업 인터넷 공유기 SD카드 활성화하고 인터넷 공유기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날씨 정보를 1회 가져올 것. 그러면 ESP32를 재부팅하면 그때 재부팅 됐을 때에 날씨 정보가 기상청에서부터 ESP32 쪽으로 온 다음에 LCD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이다. 됐죠? 해보겠습니다. 와이파이로 바꿔야지. 이거는 ESP866 거. 이건 ESP32 거. 또 감기가 올려나 봅니다. 병약한 녹화한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 식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텐션이 딸리네요. 이 몸매에 저녁을 안 먹었다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죠? 영차. 이건 좀 오래 걸리네. 자, 쉽시다. 요거 업로드 되는 동안에 자, 예제 4번 기상청에서 가져온 날씨 정보를 ILI 9341에 한글로 결과를 출력하시오. 그리고 요 예제는 175-5번 예제를 ESP32 예제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도 버튼이 들어있었구만. 함정이 있었네요. 지우고.
그래도 그 옛날에 제가 만들어놨던 예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요만큼 동작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저로서는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 예제를 언제 만들었냐면요. 2020년 12월 10일에 만들었어요. 2020년. 그러면 2년 반 정도 된 거잖아요. 2년 반 전에 아니다. 더 넘은 건가? 아, 2년 반 맞네. 2년 반 전에 만들어 놨던 예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아, 오래 걸린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코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슬슬 들고 있어야 되겠네. 자, 나오네요. 녹한다에 한글, 일기, 예보, 시, 스, 템, 지역, 서울, 특별시, 동작구, 신대방 제2동. 제일 위, 이 칸이 넘어가 버렸네. 맑음. 저거는 소수점을 좀 떼줘야 되겠네요. 하여간 됐다, 그죠? 위에 있는 거는 시간이고, 24시, 3시, 6시, 9시, 이건 이제, 요 두 번째 칸부터 네 번째 칸은 다음 날을 말하는 거고, 24시는 다가오는 자정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요거, 글자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화면을 뚫고 나간 부분, 요 부분은 이제 길이를 제한해 가지고 출력을 하면 될 것이고, 하여간 결과물이 요것도 한번 해결해 봅시다. 좀 보기가 안 좋네요. 그럼 지금 그럼 저 코드를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실제 getWeather 함수 안에 파싱이 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 가 보건데 요 안에 있는 메커니즘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게 풍속이겠죠, 그죠? 풍속을 찾겠습니다. 풍속 여기 있네요. 풍속 부분에 값을 아웃풋 이게 저 풍속인 것 같네요. 그러면 얘를 근데 이 문법이 되는가 모르겠다. 길이를 서브 스트링 하면 되겠구나. 아닌데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0.7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출력되는 칸 자체가 한 6칸이 한계니까요. 자, 요거를 자, 지금 요 아웃풋이라고 된 요 변수 안에 들은 거 있죠? 요게 지금 풍속 엄청나게 길게 출력된 그 값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요 아웃풋을 최대 길이를 6으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럼 만약 if 아웃풋 아두이노의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요거의 length가 6보다 크다면 지금 길이가 6보다 커진 상황이죠.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호출하는 걸로 하죠. 자, 아웃풋에다가 서브 스트링 일부분을 잘라내는 함수예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시작 위치고 요 뒤에 콤마 뒤에 부분이 종료 위치입니다. 시작 부분은 0, 0부터 해가지고 최대 6, 7까지 하면 되겠네요. 요 앞에 있는 이 숫자는 이상, 뒤에 있는 숫자는 미만입니다. 그럼 0부터
7 미만이니까 6까지겠죠, 그죠? 근데 6까지라 해야 되겠네. 0, 1, 2, 3, 4, 5 해가지고 총 6개니까 6이라고 해야 적절하겠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항상 길이가 6으로 유지가 되고 저 안에 조그마한 화면에 출력될 수 있을 만한 적당한 크기가 확보가 되겠죠. 됐네요. 자, 요 코드를 새로 업로드 해가지고 결과물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업로드 하는 거는 시간이 좀 빠를 거예요. 그리고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요 화면이 리플래시가 될 거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선명해졌지?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 아, 이거 보고 마무리 될 때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 같다. 왜 똑같은 그건데 이거는 흐릿하죠. 똑같이 지금 들고 있는데. 자, 하여간 인내심 있게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아까 풍속 부분이 길이가 제가 의도했던 대로 딱 잘려서 출력이 될 것인가. 좀 깝깝하죠. 말끔 잘렸다, 그죠? 아까는 뚫고 나갔는데 이제 길이 제한에 성공했습니다. 됐죠? 요거 이제 예쁘게 꾸미는 거는 이거는 제가 요 정도 느낌으로 시안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더 예쁘게 출력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가 취미냐 직업이랑 관계 있냐고요? 취미입니다. 취미입니다. 저는 아두이노를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넉한다는 컴돌이에요. 컴퓨터 공학과 출신의 컴돌입니다. 자, 방금 보신 것은 4번 예제. 557-4번. 기상청 날씨 정보를 한글로 LCD 출력하기. 이제 다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오픈에이프 공공 데이터 포털을 한번 우리가 털어볼 건데요. 자, 공격 위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공격 위치는 네이버로 딱 가셔가지고 뭐 네이버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치시면 요 페이지가 이제 나올 거거든요. 요거 예전에는 뭐 코로나 확진자 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재밌어 가지고 많은 예제를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화면이 좀 바뀌어 가지고 좀 아리까리한데 인기 데이터의 오픈 API 쪽을 딱 눌러 보시면 뭐 국사업자 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제가 할 건 이겁니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대기오염 정보, 요 오픈 API 서비스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자, 6번. 공공데이터 포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API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신청하고 받아야, 허락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짜이다. 신청하고 허락받는 데에 많이 걸리면 한 2, 3일 걸릴 수 있다라고도 안내해요. 신청을 해놓으면 담당하는 공무원이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 그게 승인이 되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는 신청하면 한 5분 있다가 바로 그 승인이 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시간이 좀 걸려도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간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일단 그리고 하루 제한량이 있어요. 그게 허락을 받는데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개인적인 학습 용도로 허락을 받는 게 있고, 이제 실제로 그 서비스를 내가 뭐 상용 서비스로 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는 두 개가 있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학습 용도로 쓸 때는 하루에 뭐 500번, 1000건 서비스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서버에 요청을 보낼 수는 없고 일정 횟수 제한량이 정해져 있다. 근데 이거는 API 서비스마다 다르다. 제공하는 자마다 몇 회 되는지 그거는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또 알아야 될 것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허락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저 오픈 API 서비스를 받기 위한 키 값을 발급받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678번이 한 뭉탱이로 되는 거예요. API 서비스 지금 여기 보시면 설명서가 나와 있거든요. 네가 지금 나한테 리퀘스트를 보내기 위해서 요청해야 되는 변수가 요거고 네가 요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보내주면 내가 응답해주는 데이터는 요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명령어로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여기 쿼리 샘플이라고 해뒀는데요. 자, 요거를 잘 살펴보시면 자, 아까 했던 지식으로 봤을 때 자, 여기까지가 호스트 명이겠죠? 호스트 명이고 요 아래쪽이 이제 URL입니다. 리퀘스트예요. 그럼 요 쭈쭈쭈쭈쭈쭈쭈 보면 여기까지 물음표 뒤에가 넘겨주는 겟 방식으로 넘겨주는 변수가 되는 거고 요 물음표 뒤에 부분에 잘 보시면 서비스 키라고 된 부분 있죠? 서비스 키. 요 부분이 API 키, 나의 API 키 값이 들어가야 되고 요 뒤에 부분은 지금 제가 적어 놓은 대로 요대로 하시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가지고 와지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인코딩이 돼가지고 요런데요. 아마 여기가 제가 서울이라고 해놨을 겁니다. 한글이 UTF-8로 방금 인코딩이 된 거거든요. 그럼 나의 이 API 키 값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API 키 값은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문자와 숫자가 복잡하게 섞여서 아주 길게 만들어지는 랜덤하게 비밀번호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키는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내가 API 키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비밀번호 나의 프라이빗한 키 값이에요. 그 키 값을 가지고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키 값을 알아내면 그 사람이 쓸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무료가 아니라 유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건당 100원을 낸다라고 치면 그게 어느 누구나 공유가 돼가지고 쓰게 된다면 나만 돈을 내게 되겠죠, 그죠? 독박을 쓰게 되겠죠. 그 사람은 공짜로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API 키 값은 공유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공개 안 하고 인클루드 해가지고 쓸 거니까 어떻게 썼는지는 조금 이따 보시면 되겠고. 윤건희 아빠님 반갑습니다. 자, 하여간 요것에 대한 예제가 요 198번 예제입니다. 그리고 요 198번 예제에서 이 LCD 모듈하고 SD 카드하고 지금 연결 다 돼 있으니까 가장 마지막 예제 요거를 한번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얘도 뜯어 고칠 포인트가 있겠죠? 일단 요거 와이파이 고쳐주고 그 다음 DC가 2번, CS가 5번,
SD 카드의 CS는 4번인데 당연히 셋업 안에 또 들어있겠죠, 그죠? 어디냐? 여기 바꿔주고, 그 다음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 집어넣어주고, 얘도 버튼이 있네요. 버튼 날리겠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아마 화면이 리플렛이 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으니까 버튼을 싹 철거하는 걸로. 자,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유어키 해가지고 여기다가 공공 데이터 포털의 API 키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이거 그냥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키값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막 이렇게 된 거,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길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어요. 나중에 공공 데이터 포털에 회원가입 하시고 저 등록하시면 자동으로 요 키값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 키값이 요거라면 얘를 카피해 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되는 상황이겠다, 그죠? 근데 저는 API 키값을 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변수로, 요 파일로 별도로 담아뒀습니다. 여기 보시면 녹한다 key.h 보이죠? 얘를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요 프로젝트를 저장을 할 겁니다. 26의 A 저장을 하고, 제가 방금 만든 파일을 지금 요게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 코드거든요. 요 안에다가 같이 잡아 넣어주고 요 키를 include 할 거예요. 샵 include 녹한다 key.h. 자,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예제 다 만들고 올릴 때는 지울 거예요. 녹한다의 API 키 값을 화면에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함.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 안에 제가 전역 변수로 근데 잠시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해놨는지 모르겠다.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보고 와야 되겠다. 녹한다 키구나. 변수 이름이 녹한다 키구나. 녹한다 키라는 문자열로 저장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요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저 변수가 방금 추가한 파일 안에 저 변수가 있어요. 문자열 변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한다. 자, 그리고 시도, 페이지 넘버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 아마 시도라고 된 부분은 어느 지역의 정보를 요청을 할 것인가, 요 요청 변수에 잘 보시면 이거 맞나? 근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페이지 번호, 조회 날짜, 통보 코드. 모르겠다. 자, 너무 오래전 해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네. 하여간 이거 시도별 그거구나. 대기 오염 정보도 있고요. 아마 API 서비스가 별도로 있을 거예요. 에어코리아라고 검색하시면, 자, 대기 오염 정보도 있고, 시도별 대기 오염 정보, 이게 별도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건가? 옛날하고 여기 선택하는 게 있구나. 자, 시도별 실시간 측정 정보 조회, 요건 것 같네요. 여기 잘 보시면 서비스 키 필수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시도명, 어느 서울이든 뭐 여기 입력할 수 있는 게 있죠. 시도 이름 크게 보여드리죠. 그럼 저는 지금 서울로 해둔 거예요. 서울, 부산, 랄랄랄랄랄라. 저는 지금 경상남도에 있으니까 경남으로 하도록 하죠. 경남이면 얘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경남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버는 몇 페이지까지 가지고 올 거냐, 뭐 이건 것 같은데요. 자, 요대로 하면 아무래도 뭔가 결과물이 나오겠다, 그죠? 버튼이 눌려지면 요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버튼 누르면 뭐 하겠다, 이런 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 요대로 딱 두고,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되는 작업이 한글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기다가 슬러시 집어넣기.
셋 한글 됐죠. 자, 그러면 이 코드를 돌리면 자, 여기 나왔던 요 결과물이 저 화면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도 될지 말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과거에 녹한다가 잘 만들어 놨으면 문제없이 돌아가겠죠.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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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오늘 하는 내용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우시죠? 내일은 좀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내일은 블루투스 통신 말랑말랑하면서 흥미진진하고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아주 재밌는 예제. 오늘은 약간 복잡한 예제. 행복한 마음님 반갑습니다. 코드가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빨리 대라 빨리 대라. 그래도 나름대로 그 2년 반 전에 녹한다가 예제 코드를 잘 만들어 놨네요. 잘 되잖아요, 그죠? 2년 반 뒤에 녹한다가 지금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었군. 자, 이제 될 것 같으니 이제 들고 대기를 하고 있어 보죠. 어떤 화면이 나올까? 저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아직 멀었고. 자, 이제 업로드 되네. 자,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방에 될 것인가? 한 방에 될 것인가? 안 되는 분위기인데. 된다 된다 나온다. 한국 환경공단 공기 오픈 API 공기질 오픈 API 측정소 뭔 글자야? 통합 수치 창녕읍 이게 왜 이렇게 흐릿하지? 마산항 회원동 봉암동 내서읍 상봉동 대안동 상대동 이거 화면 넘어갔다. 정촌면 됐죠? 아직 좀 남았구나. 측정 시간. 그러니까 지금 녹한다는 요 화면에 보시면 마산항하고 내서읍이라고 된데 여기 제가 있는 곳하고 제일 가깝네요. 미세먼지 수치가 65고 CO2 농도는 0.3이고 저 뒤에 PM10 저게 미세먼지 농도구나.
깨끗하네요, 그죠? 오존 농도도 낮은 것 같고 됐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게 공공 데이터 포털을 이용한 ESP32로 공공 데이터 포털의 오픈 API 서비스를 활용하는 장면을 방금 보신 겁니다. 이제 5번.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한국환경공단 그 공기질 조회 오픈 API 서비스를 ESP32로 받아와서 한글로 LCD에 출력하던 ESP8266 예제를 구현하시오. ESP8266은 지우겠습니다. 출력하는 예제를 구현하시오. 예제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키 값은 지우고, 자, 여기다가 이제 자기 키 값 쓰면 되는 거예요. 문자 열로 나의 API 키 값, 공공 데이터 포털.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털 관련된 거는요, 지금 이 198편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그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게 API 서비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마음이라서 제가 2년 반 전에 만들어 놨던 대부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라진 것 같고, 특히 코로나 확진자 수 조회하는 거 그런 거는 이미 끝나가지고 폐기를 한 것 같고, 얘는 지금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검색해가지고 뭐 재밌는 거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방금 이거 했던 거를 기준으로 본인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진짜인지 아닌지 찾는 거, 요거 어떻게 하는가 대충 딱 보니까 이래만 봐가지고는 모르겠네요. 뭐 하여간 딱 어떻게 하는지 찾아내서 뭐를 보내주면 뭐를 받는 건지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나 필요한 분 있으면, 지금 저는 이 내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진 않는데, 혹시나 이런 내용을 ESP8266-3이 가지고 이걸 왜 줘야겠습니까, 그죠? 요런 정보는 스마트폰 앱 같은 거 만들 때 쓰면 되겠고, 의미가 있으려나? 뭐 아무튼 그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기상청 관련된 부분 끝났고, 공공 데이터 포털 관련된 부분 끝났고, LCD에 한글 출력하는 부분 끝났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부분은, 오늘 준비된 예제 중에 남아있는 것은 서버를 내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그 서버가 웹 서버 개념이 아니라 C샵으로 만든 서버에 ESP32가 치고 들어가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C샵 윈폼, 노칸다의 아두이노 시리즈도 있지만 C샵 윈폼 시리즈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 중에 143편에 보시면 HTTP 리스너라는 그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웹 서버를 만들었던 예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뭐 데이터베이스도 쓰고 뭐 별짓을 다 한 것 같은데, 요 예제를 딱 구동시키면 되겠네요. 143-3번 예제. 그러면 여기 위쪽에 있는 게 C샵 프로젝트고, 아래쪽에 있는 게 사물 IoT 보드에 들어갈 코드가 되는데, 이 IoT 보드에 들어가는 코드가 ESP8266 버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C샵 코드는 제 그 컴퓨터 안에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143-3 이거네요. 자, 그럼 과거에 노칸다가 만들어놨던 이 C샵 프로그램은, 자, 요런 모양을,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왜 이렇게 생겼지? 뭐 하는 예제인지를 모르겠네요. 뭐 하는 예제인지. 143-3. 잠시 이건 뭔가 좀 별론 것 같은데. 2번 한번 볼게요. 2번.
아, 이게 좋겠네. 이 예제는 제가 대충 딱 눈치껏 보니까 IoT 보드가 업로드 시킨 가상의 온도와 습도 값을 웹 서버 화면에 출력을 하는 예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143-2번 예제 요거를 제가 살짝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라이브러리는 wifi.h고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버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서버는 지금 이 컴퓨터입니다.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컴퓨터가 서버이기 때문에 IP 주소를 알아내면 되겠죠. IP config 192.168.03이네요. 확인하고 5번이었는데 3번으로 바뀐 상황이죠. 그리고 이거는 새롭게 포트 번호를 여는 거예요. 여는 게 아니라 자, 서버의 포트 번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제가 오늘 C샵 코드는 제가 전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얘가 아마 6만 번 포트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녹한다가 C샵 윈폼으로 만든 간단한 웹 서버가 6만 번 포트를 사용한다. 컴퓨터의 6만 번 포트에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ESP32가 접속하기를. 그러면 인터넷 공유기 접속 쭉쭉쭉쭉 한 다음에 요 루프에서 5초 간격으로 뭔가를 루프에서 반복을 하고 있네요. 그 반복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한다. 1번이죠, 그죠? 접속된 다음에 온도와 습도를 측정을 하는데 실제 온습도 센서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랜덤한 값을 가지고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상의 온습도 값을 여기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URL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도와 습도 값을 담아가지고 아까 전에 이거 알려드렸다 그죠? HTTP 프로토콜 바디입니다. 여기다 헤더하고 바디에다가 URL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HTTP 프로토콜로 서버에다가 투척. 그러면 서버가 응답을 하겠죠, 그죠? 서버 응답한 내용 여기 출력을 하고 턴을 종료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일단 조금 이따가 업로드 할 거고, 그 다음 서버 쪽은 보면 이거는 C샵 코드는 이거 C샵 코드를 봐야 되나? 저 그냥 웹 서버 오픈 누르면 아마 6만 부 포트를 가지고 얘가 웹 서버가 구동되는 방식일 거예요. 근데 뭐 오늘 한 김에 코드도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럼 서버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냐? 자, 지금 C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 없으신가는 모르겠지만 C샵 윈폼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전혀 수정 안 하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요 메인 폼이다, 그죠? 여기서 오픈을 누르면 스레드가 돌아가네요. 내 웹 서버를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돌아가게 되겠고, 그 스레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라고 봤더니, 자, 서버가 6만 번 포트를 가지고 웹 서버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잘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HTTP 리스너 요거예요. HTTP 리스너. 요 C샵에서는 그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기다리는 거를 리슨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리슨 상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접속을 하면 이제 리슨 상태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는데 리스너라는 거는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리슨을 하는 거에 ER을 붙인 거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가 6만 번 포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스너가 스타트 되는 거예요. 서버가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슨이 여기 get context 여기서 여기 블록이 된다라고 보이죠?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까지 C샵 코드가 딱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딱 접속을 하면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서 좀 복잡하네. 생각보다 설명을 하려니까 복잡하네요. 자, 얘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하고 반대겠죠. ESP32하고 반대예요. ESP32가 접속할 때까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접속을 딱 하게 되면 당연히 ESP32가 뭔가를 보내주겠죠. 받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받고 난 다음에 응답 보내주고 접속 끊으면 서버가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서버가 보내준 내용을 받는 거는 여기 보이죠? 컨텍스트 리퀘스트를 얘로 받은 다음에 리퀘스트 URL의 로컬 패스라고 된 부분이 get 방식으로 넘어오는 밸류가 되는 거예요. ESP32가 던진 값이 C샵에서는 요걸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문자열이고, 문자열이니까 여기 받는 거고, 그거를 보낸 데이터 형식에 맞게 분해를 해가지고 레이블 1, 2 여기 이게 레이블 1이고 요게 레이블 2예요. 여기다가 출력 ESP32가 투척한 값을 저기다가 출력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응답을 보내주는 거죠. 헬로 월드. 이거는 의미 없는 거죠, 그죠? 웹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는 서버는 클라이언트한테 반드시 응답을 보내주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뭐를 보내주든 간에. 그래서 응답할 내용을 여기 만드는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아웃풋 라이트 보이죠?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보내주는 겁니다. 응답 내용은 헬로 월드. 그러면 ESP32의 시리얼 모니터를 잘 관찰을 해보면 서버가 보낸 요 헬로 월드라는 저 HTML 포맷이 주기적으로 5초 간격으로 출력이 되겠다, 그죠?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너 스탑, 아웃풋 리스너 스탑,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이게 그냥 아주 러프한 설명이고요. 요거를 구동시켜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작동이 잘 됐는지 만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웹 서버 왜 꺼져버리지? 자, 요 안에 IP 주소가 들어있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놨던 거라서. 이 방화벽에 걸린 건가? 자, 6만 번 포트를 방화벽을 열겠습니다. 어째야 그게 되지? 지금 방송 나오는, 잘못했, 큰일 났다. 지금 나오죠? 큰일 날 뻔했네. 제 컴퓨터에 관리자 권한이, 큰일 날 뻔했다. 제 노트북이, 지금 나오나요? 제 노트북이 그냥 가슴 아픈 사연이 좀 있어가지고, 작동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데, 제가 방금 이상한 걸 건드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다. 범주님, 반갑습니다. 맞다. 기억에, 얘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실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자,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했네. 자, 저는 요거 가지고만 해야 관리자 권한으로, 노트북이 관리자 권한이 뭔가 마탱이가 가가지고요. 요렇게 실행해야만 관리자 권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체크해가지고 확인. 오케이, 리스닝 됐다, 그죠?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요 ESP8266에 요 코드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지금 ESP32 입장에서는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한 다음에 192.168.03이라는 웹 서버에 6만 번 포트로 접속을 해가지고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받는 겁니다.
방송 멈출 뻔했다. 가슴이 서늘합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간 빠르게 끝날 분위기네요. 요거 하고 143-3번 예제도 한번 구동해보고 잘 작동되면 오늘 보여드릴 내용이 다 끝난 거니까 룰루랄라 퇴근하면 되겠습니다. 커넥션 페일. 커넥션 페일이라면 지금 접속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왜지? 이게 이 방화벽에 막혔는데 제가 지금 이 방화벽을 뚫으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관리자 권한이 노트북에 어떤 설정이 잘못돼 가지고 관리자 권한이라는 그 팝업이 뜨면 노트북이 멈춥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싶은데. 자, 일단 한 번만 더 시도해 볼게요. 안 되면 이 예제는 그냥 뭐 못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커넥션 페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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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우리 그 윈도우 컴퓨터에는 방화벽이라는 게 있어요. 외부에서 접속되는 거를 검사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주냐 마냐 결정하는 방화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6만 분 포트를 방화벽을 열어줘야 무역항을 열어줘야 ESP32가 들어와가지고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빼가는데 그걸 방화벽이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뚫으려면 아까 방화벽 설정하는 데서 컴퓨터의 관리자 권한을 얻어가지고 6만 분 포트를 열겠다라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거 결과물을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잠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고민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열 수가 있을까? 잠시만요. 명령어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답답하시죠? 답답하시죠? 이 컴퓨터가 진작에 지금 바꿨어야 되는데 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노트북이거든요. 나를 잡아가지고 딱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무슨 조치를 한번 취해보고 TCP 네. 안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한다고 확인했는데 이 노트북이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으면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냥 할 수 없고 지금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요 명령을 제가 한번 때려보죠. 하여간 저 프로그램을 인바운드 등록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My Application ESP32라고 하고 걔를 허락을 하는데 요게 이제 요 경로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요놈 자, 도전하는 녹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거를 인바운드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됨.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아까 그 녀석을 관리자 권한으로 열고 아이 그래도 안 되네. 아이 제대로 안 됐나 보네요. 아이 어떡하지? 이거보다는 포트 6만 번을 여는 거를 딱 해야 되는데 여기 있구나. 이거 한번 해보자. 오픈 포트 6만 TCP 6만 이거 안 되면 그냥 안 된다 치고 하하호호 웃고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쓸데없이 방송 오래 질질 끌면 안 되니까 그죠? 그 작동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제가 다음에 잘 다듬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됐다. 됐죠? 뚫렸다. 됐습니다. 6만 번 포트가 열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서버하고 클라이언트하고 핑퐁 주고받는데 클라이언트가 받는 내용을 잘 보시면 자, 지우면 짜락 나오잖아요. 그죠? 요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자, 요거는 HTTP 헤더예요. 요거는 요까지가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확인을 했고, 네 리퀘스트를 내가 잘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응답을 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때 보내준 응답이 요겁니다. 아까 C# 코드 안에 있었던 내용이다, 그죠? 얘딱 이거 받아라. 근데 지금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낸 내용은 큰 의미는 없고,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보낸 이 가상의 온스포 값을 서버 화면에다가 저렇게 출력을 한 것이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를 구동을 하려면 좀 복잡하네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녹한다가 C# 윈폼으로 구현한 HTTP 리스너 예제를 구동하려면 일단 방화벽에 그 인바운드 규칙에 6만 번 포트를 그 허용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함. 이거를 잘 모르겠으면 10번 항목을 잘 모르겠으면 자, 요 그 검색하는 데서 CMD라고 칩니다. 그러니까 명령 프롬프트 나오잖아요. 요거를 마우스 왼쪽 눌러서 관리자 권한 실행을 누릅니다. 저는 지금 이거 누르면 안 됩니다. 관리자 권한, 그러니까 명령 프롬프트를 CMD를 관리자 권한으로 연 다음에 아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제가 여기 입력했던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12번 최종적으로 녹한다가 만들어둔 exe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구동 가능함. 물론 ESP8266의 서버 주소가 요 컴퓨터 주소로 세팅은 돼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은 6만 번 포트를 연 다음에 지금 요게 실제 실행 프로그램이에요. 요 실행 프로그램을 저는 할 수 없지만 요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저걸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노트북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작동을 시키는 거고, 그럼 얘가 이렇게 실행이 될 거고, 웹서버 오픈 누르면 ESP32하고 통신을 시작할 겁니다. 방금 보신 게 HTTP 통신입니다. 다 됐죠? 그러면 이 코드를 제가 6번 예제로 저장하겠습니다. 녹한다에 C# 윈폼에서 만든 HTTP 리스너 예제에서 가상의 온습도 값을 ESP32가 업로드하는 예시를 구현하시오. 6번 예제. 야, 어려웠다. 557-6 HTTP 리스너 1번. 자, 그럼 다음은 그 밑에 있는 예제까지 한번 돌려보고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기왕지사 포트도 뚫었는데, 그죠? 그 밑에 있는 예제는 아까 보니까 뭐 제어를 하는 예제인 것 같던데요. 자, 요 143-3번 예제 요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하는 예제인지 한번 쓱 같이 구경을 하고, 아니면 이게 어떤 예제로 동작할지 같이 한번 유출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뭐 하는 예제일 것인가? 녹한다. 자, 라이브러리는 ESP32 거. 자, IP 주소는 끝자리 3번이고요, 저는. 그럼 얘가 복작복작 접속을 해가지고 접속한 다음에 가상의 온습도는 그대로 있네요. 이 가상의 온습도를 URL 자리에 이거 뭐지? 89 뭔가 이상한 암호 같은 거를 보내네요. 그런 다음에 응답이 오는데 응답 온 내용을 얘가 뭔가 파즈를 하네요. 파즈를 해가지고
바디와 바디 사이에 있는 내용을 출력한다. 뭐 하는 거지? 업로드 해가지고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럼 지금 ESP32는 코드 완료된 거고,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그 C샵 쪽에서 보면 약간 독특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던데, 뭐 하는 거지? 요 서버의 지금 설정 상태를 ESP32 쪽으로 전송하는 예제네요. 가만히 보니까. 자, 그럼 이거 웹 서버 오픈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건지 이제 알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어보시면, 요 오타 났네요. 자, 녹한다. 다시 잠깐 대기. 그러니까 서버에서 구매 완료라고 제가 체크를 해두면 클라이언트 쪽으로 클라이언트의 구매 완료라는 응답이 계속 가는 거고, 상품 배송 중을 눌러놓으면 상품 배송 중이 응답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ESP32가 서버에다가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상태 중에 서버에 세팅되어 있는 상태가 뭔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하는 그런 예제를 제가 과거에 C샵 인폼 예제로 만들어 뒀었네요. 자, 지금 구매 완료라고 여기 뜨죠, 그죠? 구매 완료. 그럼 제가 지금 서버에 세팅되어 있는 이 값을 상품 준비 중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클라이언트 쪽으로 가죠. 배송 중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배송 중, 배송 완료라고 누르면 배송 완료. 그러니까 이 예제가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가상의 어떤 택배 시스템을 만든 느낌이네요. 택배 기사님이 구매 완료, 상품 준비 중, 배송 중, 배송 완료 요 4개 중에 뭔가 하나를 딱 선택을 해두면 ESP32가 체크를 해가 새로 고침을 딱 했는데 지금 구매 완료가 된 거죠. 그러면 상품 준비 중 눌러두면 새로 고침하면 상품 준비 중으로 뜨는 거고, 배송 중으로 누르면 이제 배송 중으로 뜨는 거고. 딱 됐다, 그죠? 요런 예제였다. 별거 아니네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질질 끌었었네요. 자, 그럼 이거는 제일 마지막 예제, 7번 예제. C샵 윈폼으로 구현한 웹서버에서 ESP32 쪽으로 뭔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예시를 구현하시오. 그게 7번 예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빠르기는 빠른데요. 1시간 정도 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더 이상 보여드릴 내용이 없으므로 여기서 끝내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지금 빨리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 리스너 2편. 그리고 내일은 어떤 내용을 한번 해볼 거냐면요. 이 ESP32는 ESP8266하고 다르게 블루투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도 두 종류가 있어요. 블루투스 클래식이 있고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그러니까 그 버전이 몇인지 모르겠다. BLE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하고 다른 겁니다. 블루투스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HC06 같은 그런 겁니다. 스마트폰하고 연결해가지고 뭐 그 차 바퀴 굴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BLE는 클래식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 비콘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브로드캐스팅하고 또 스캐닝하는 거, 그런 게 들어간 게 BLE인데 요 두 개를 다 ESP32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내일은 BLE는 안 할 거고요. 요 블루투스 클래식 요거를 해가지고 블루투스 통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ESP32와 블루투스 통신을 한번 해보는데, 그럼 통신하려면 그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 누구냐? 스마트폰으로 ESP32에 블루투스로 접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LED나 간단한 거 연결해가지고 제어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센서 달아가지고 센서 값을 스마트폰으로 가져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통신 가지고 ESP32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지금 두 가지 앱을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터미널 앱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가지고 스마트폰 앱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 블루투스 통신하는 어플을 직접 만드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터미널 앱을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을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채팅하듯이 그 채팅창에다가 뭐라 쓰고 보내면 그 메시지가 블루투스 통신으로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를 보내면 카톡 메시지 오듯이 채팅창에다가 그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터미널 앱 가지고는 ESP32하고 문자열로 채팅하듯이 뭔가 제어하는 예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앱을 직접 간단하게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앱 인벤터가 가장 적절합니다. 앱 인벤터라는 학습용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 툴이에요. 그럼 이 최종 결과물이 스마트폰에 어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ESP32하고 블루투스 통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그러면 요 앱 인벤터로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만든다는 것은 버튼 같은 거를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버튼을 이렇게 집어넣고 요 버튼을 OX 버튼이 있는데 O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고 X 버튼을 누르면 LED가 꺼진다. 요런 간단한 것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아이고 말을 너무 빠르겠다.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희수님께서 녹한다에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소령으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박수.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 보시는데 뭐 어땠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그렇는데요. 지금 어쨌든 하고 있는 취지가 이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기보다는 그거를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목적보다는 과거의 ESP8266 버전을 ESP32로 구동시키는 데 그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용을 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저 내용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걸 가지고 돌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 녹한다가 ESP8266으로 그거를 구현을 할 때는 하나하나 맨바탕부터 설명을 하면서 만들어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기 참고 자료에 링크 다 달아놨으니까 과거에 녹한다가 하고 있는 설명을 참고를 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항목이 저기 있는데 지금 오늘 이 557편 내용을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저 해당되는 편수가 다 있으니까 글로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2년 반 전에 녹한다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아마 잘 해줄 겁니다. 녹한다는 늘 친절하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빨리 질문해 주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뭐 할 거 다 했으니까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죠. 오늘 녹한다가 한 2시간여에 걸쳐 가지고 557편 ESP32의 HTTP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흥미진진했거나 재미가 있었거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면 중앙 하단에 이쪽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콘텐츠 후원금을 팍팍 밀어주시면 녹한다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의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멤버십으로 등록해 주시는 게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이 되어 주시는 방법인데요. 아무 영상이나 혹은 제 채널에 들어오시거나 아무 동영상이나 선택을 해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금액대를 딱 보시고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통행세 33%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자의 방식이든 후자의 방식이든 어쨌든 간 시드머니가 확보되는 방식이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말이 있습니다. 뭐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로 아래쪽에 있는 후원 계좌로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 중에 유튜브 아이디하고 입금자명하고 그게 매치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아이디가 누군지 제가 알면 뭐 소소하게라도 채팅창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하거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후원해 주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일단 감사하다라고 일단 표현을 드리는데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앞으로 그 후원해 주실 때 저 유튜브 아이디로 입금자명에다가 좀 써주시면 제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일단 좀 그런 희망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다가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150명에서 16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채팅방이 하나 검색이 될 거예요. 그걸로 들어오셔서 즐겁게 놀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힘드니까 마무리 멘트 하는 것도 힘드네요. 자 이제 마무리 멘트도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질문이 없으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다라고 간주를 하고 이만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녹한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더 붙잡으실 분들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